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저희가 이제 사이언스 네이처 셀에 나오는 뇌과학 관련 논문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광원 교수님께서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광현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다른 환자분들도 상담하시고 계신데 또 학위 과정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다룰 논문은 약간 이제 의학적인 관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네. 네. 그럼 오늘 어떤 논문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오늘 논문은 이제 네이처에 소개된 논문이고요. 이게 10월 20일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네, 10월 21일. 그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라는 이제 병원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장염을 일으키는데 이 장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이제 이런 뉴로 인플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뉴런이 그런 인플레메이션을 촉진하는 그런 기전이 있다는 걸 알려졌고, 근데 이것이 그 클로스 디피실 톡신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패스웨이를 통해서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패스웨이를 밝혔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염증성 질환,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항생제를 쓰면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호스트 측면에서의 어떤 약을 처리를 해서 이 병원균으로부터 이겨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까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초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톡신 혹은 박테리아죠? 네, 박테리아입니다. 이 C. 디피실, 네,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라고 하는 어떤 박테리아. 네네네. 여기에 감염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감염이 되면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배탈 나고 그러니까 한 3% 정도는 무증상으로 보긴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보통 이것이 문제가 될 때는 병원 내 감염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에 이런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고, 이제 손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고, 그 병균이 우리가 위에는 위산이 많은데 그 환경을 살아남아서 장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펙션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근데 거기도 마지막 방어체가 우리가 정상 세균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수많은 건강한 세균들이 많게 되면 이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도 그 세균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감염이 잘 생긴 상황은 정상 세균층이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많이 소실됐을 때 그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뱃속의 장에는 네.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들이 사실 살고 있죠. 네네네. 대장균도 있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우리를 네네. 보호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쵸. 항생제를 먹으면 그런 것들이 죽고, 그쵸. 그럼 그 균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사라질 때 이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 네. 훨씬 더 감염시키기 쉬운 상태예요. 네, 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감염이 되게 취약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염되면 이제 많이 아픈가요? 네, 설사를 하게 되고 복통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장 천공이라든가 심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치료하지 않으면. 그렇군요. 네. 그런 이제 중요한 질병이네요. 네네. 그 박테리아가 인톡시케이트니까 뭔가 이제 네. 톡신을 이제 뉴론과 페리사이트라에다가 이제 넣어줬다, 이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질병이 발병되는 기전을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실제로 발병이 되는지 그 그렇습니다. 기전을 밝힌 논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장이 있으면 장의 어떤 장과 그 세포과 간의 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피실이 그 톡신을 통해서 이제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배려가 깨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심한 합병증이 오게 되겠죠. 근데 이 톡신만으로도 그런 뉴런과 페리사이트 작용을 해서 이제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과정을 통해서 인플라메이션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 기전을 보여준 거죠. 듣기에는 그냥 장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신경과학이랑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 대상이 감염되는 대상이 뉴런인가 봐요. 그러니까 뉴런은 감염이 감되는 게 아니라 톡신이
그 뉴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 어쨌든 네네네. 저 박테리아가 릴리즈하는 톡신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뉴런이다. 그렇죠. 우리가 식중독 중에서 뭐 포도상균 식중독 있는데요. 그 포도상균을 이제 감염돼서 톡신이 생기는데 이걸 끓이고 나서도 가열하고 나서도 톡신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온에 오래 방치한 어떤 빵 같은 것들을 나중에 먹고 나면 가열했다 하더라도 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톡신이 장내 세균, 점막에 작용해서 설사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뉴런과 페리사이트가 이제 인톡시케이션 되는 것들은 C. difficile의 톡신이고요. 물론 이제 그 배리어가 다 깨지고 나면 뭐 다 영향받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그 톡신에 의한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긴 이제 뇌를 중심으로 하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 있고 네네네. 또 그 밖으로 나가서 연결되고 있는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이 있죠. 네네.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이 우리 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그 활동들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신경 과정들이 이 영향을 받게 되는 네. 그런 영향. 그리고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톡신도 그 뉴런과 페리사이트의 특정한 수용체를 통해서 이제 엔도사이티스 되면서 그 셀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법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핵심 데이터만 몇 개 더 봤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금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에 감염된 환자의 내시경 사진입니다. 아, 그 그렇군요. 한눈에 보기도 이제 혐오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식전에 네. 좀 보시기가 좀 그러실 텐데 오른쪽은 정상 그 점막이고요. 아, 뭐 깨끗하네요, 뭔가. 네, 근데 왼쪽은 아, 네. 감염된 환자의 점막입니다. 이게 아까 뭐 CD라고 부를까요? 이 CDI라고 네네. 보통 하죠. 네.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네네. CDI에 걸리고 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무증상일 수도 있지만 그 증상이 생기고 이런 네. 슈도 멤브라스라고 그러는데 그 멤브레인 같지만 사실은 멤브레인 아니다. 그런 콜라이티스 생기는데 그것들 근원은 이런 이제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염증에 의해서 이런 점막 하에 호중구 같은 것들이 많이 인필트레이션 되고 그리고 또 베스큘라 퍼미어비티가 증가되면서 이런 체액들이 많이 축적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 부풀어 오르서 이렇게 노랗게 막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밑에는 이제 조직 슬라이드 상에서 보이는 그런 패솔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어쨌든 이 톡신의 영향을 받는 게 그럼 장을 이루고 있는 장 세포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머슬들? 톡신이 장세포에도 영향을 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지만 걔가 뉴런과 이제 페리사이트는 이제 혈관을 싸고 있는 근육인데요. 그 근데 스무드 거기에도 머슬 스무드 머슬 셀인 네, 거죠. 예. 여기 이제 혈관은 보통 엔도셀리어 엔도셀리어 셀이 셀이죠. 혈관 벽을 이렇게 네네네. 만들고 있고 그 주변을 페리사이트들이 또 감싸면서 네네네. 그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제 일종의 스무드 머슬 셀 중에 하나고 페리사이트가.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CDI의 영향을 받는 이 톡신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뉴런과 네. 일단은 어떤 뉴런이죠? 거기에 있는 센소리 뉴런인가요? 센소리 뉴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극들을 센싱할 수 있는 센서리 뉴런이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페이스사이트는 우리가 이제 BBB라고 해서 네. 브레인 브로드 베리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혈관의 바깥쪽을 싸고 있으면서 혈관으로 다른 어떤 물질들이- 패소젠들이 뭐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뭐 이런 이제 호중구들이 그 조직 내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아까 뉴런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이 장 기관들의 그 널브 엔딩이 그 프로젝션하고 네네. 있는 센소리 뉴런들이고 네. 그래서 우리의 장에서의 어떤 감각들을 전달하는 센소리 뉴런들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페리사이트는 그 혈관 벽을 싸우고 있는 네. BBB를 형성하는 하나의 구성체로서의 스무드 머슬 셀들이고요. 네네. 걔네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걸까요, 그러면? 네. 그 뉴로트랜스미터는 들어보셨죠? 네. 네, 뉴로트랜스미터는 이제 신경세포가 이런 전기 자극을 받아서 이제 프리시냅틱에서 쭉 가서 마지막 엑손에서 뉴로트랜스미터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네, 저희 구독자들이 뉴로트랜스미터는 잘 알 거예요. 네, 뉴로펩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로펩타이드는 뭐냐? 그러니까 펩타이드 뉴로트랜스미터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자극이 틀린 건 뭐냐면 다른 건 뭐냐면 차이점은 얘는 엑손에서만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 뉴런의 엑손, 바디, 덴드라이트 모든 영역에서 분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이 센소리 어퍼런트 뉴런이 그 엑선 터미널에서 이런 자극, 인플라메이션 혹은 감염의 징후들을 톡신을 센싱을 하게 되면 그럼 얘가 이제 그 서브스턴스 P라고 하는 뉴로펩타이드를 어퍼웨이, 패스웨이 그리고 다시 그 셀바디 그쪽 엑손 쪽으로 분출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소마토 센소리, 우리가 감각을 특히 이제 체감각 혹은 내장 기관에서 오는 감각들을 전달하는 센소리 뉴런들은 네, 특히나 이제 서브스턴스 P를 릴리즈하는 뉴런들이 많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서브스턴스 P가 뉴로펩타이드, 뉴로 트랜스미터처럼 작용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꼭 터미널에서만 릴리즈되는 건 그렇죠.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센소리 널브가 이 센소리 기관에 우리 소마토 뭐 스킨이나 이런 뭐 스무드 머슬이나 이런 데서 자극을 받았을 때 특히나 어떤 인플라메이션 과정 속에서 서브스턴스 P를 막 릴리즈 해가지고 네. 염증을 일으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죠. 네.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톡신이 이 뉴런에 있는 특정한 리셉터 이제 뒤에 나오는데 프리즐 1, 2, 7 그걸 통해서 뉴런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들어가게 되면 이 뉴런이 내가 이제 뭔가 감염이 됐다라는 신호를 서브스턴스 P와 그리고 이제 칼시토닌 진 레이트 프로테인을 내보냄으로써 주변 세포들한테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센소리 셀이 네. 이제 그 센소리 감각을 전달하는 이 널브 엔딩이 우리 그 장기관에 있는데 네, 네. 거기에 아까 그 CD 클로스트리움 네네. 디피실이라는 톡신이 그 뉴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네네. 이 뉴런이 뭐야 이상하게 들어왔어 하고서 서브스턴스 P를 막 릴리즈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혹은 이제 더불어 칼시토닌 지인 릴레이티드 프로틴이라고 하는 네네. CGRP도 막 릴리즈를 하게 네네네. 되고. 네, 이 CGRP는 기존에도 이제 바소 딜레이터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해서 이제 많은 혈액들, 장액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데마, 그러니까 부종이 생길 수 있게 한다고 알려져 붙는 있습니다. 거죠. 네, 붙는 거죠. 네.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게 요쯤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 장벽에 그 멤브레인 조직들이 지금 부어오른 상태인가 봐요. 네네. 그렇군요. 인터스티셜 티슈에 이렇게 이데마가 꽉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텍원 뉴런의 아까 말씀하신 네네. 리셉터들도 뭐라고 하셨죠? F? 프리즐. 프리즐. 네, 프리즐 1, 3, 7. 네, 알겠습니다. 그런 리셉터를 통해서 이제 톡신이 들어가게 되고 네네. 이 뉴런들이 톡신에 영향을 받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그러면 이 서브스턴스 P를 만약에 줄이게 되면 혹시 염증 반응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너무나 이제 인플레이션 서지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뉴런이 너무 과민 반응해서 뉴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의 염증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텍1이라고 해서 이 서브스턴스 P의 전구체를 만드는 유전자를 낙아웃한 쥐에서 똑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텍1이라는 게 그 유전자 지인 이름이죠.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유전자로부터 서브스턴스 P라는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면 혹시 이 톡신에 노출이 되더라도 네. 이 유전자가 없어져서 서브스턴스 P를 안 만들면 이런 염증 반응이 안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뉴로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장염은 완화되겠죠. 또 똑같은 전략으로 그 서브스턴스 P를 생산을 억제했다 그러면 네. 반대로 서브스턴스 P의 수용체를 없애면 어떨까? 그게 이제 NK1R인데요. 뉴로키닌 1 리셉터를 또 낙아웃한 마우스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이런 장의 염증 반응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그림을 또 다시 연결해 보면 네네.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 톡신으로 작용을 해서 뉴런으로 들어가요. 네네. 그러면 그 뉴런은 센소리 뉴런은 텍1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서브스턴스 P를 릴리즈를 하게 되고 네, 주변에다가 맞습니다. 네. 그럼 그게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네. 그래서 이 서브스턴스 P가 안 만들어지게 텍1을 없애버리거나 네. 혹은 서브스턴스 P가 가서 바인딩하는 그 주변 셀들이 가지고 있는 서브스턴스 P의 리셉터 네. NK1R을 넉아웃 해가지고 없애면 네. CDI에 노출이 되더라도 아까 같은 염증 반응이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는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훨씬 더 감소된다. 감소된다. 그런 또 거군요.
또 뉴로펩타이드 중에서 서브스턴스 T와 더불어서 카시토닌 진 릴레이티드 프로테인인데 이 CGRP라고 해서 이것도 낙가웃시킨 스트레인에서 같은 실험을 했더니 이런 염증 반응이 줄어든 것을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클로스트렌 디피실과 상관없이 호스트 측의 어떤 영향이들이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실험들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서 우리가 뉴런에서의 어떤 톡신의 작용만으로도 이런 뉴로 인플레이메이션이 충분히 일어난다는 것을 이 저자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클로스트렌 디피실이 감염되면 뉴런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장내의 어떤 세포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은 센소리 뉴런의 뉴로 인플라메이션 모듈레이션의 기능만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세포가 아닌 스페시픽하게 센소리 뉴런만 조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톡소제네틱 어프로치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디프테리아 톡신과 디프테리아 리셉터를 통해서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 영역을 리저를 만드는 그런 실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디프테리아 톡신과 디스플레이 톡신 리셉터를 단순히 그냥 이 클로스트렌 디피실 톡신을 전달하는 어떤 운반체로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프테리아 톡신 중에서 독성 성분이 있는 것을 중화시키는 그런 뮤턴트를 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런 장에 있는 도저 강글리안 널브에서 그리고 이런 장간막에 있는 센소리 뉴런에서만 발현시키기 위해서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에 선택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고 알려져 있는 AV 서브타입을 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택1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서브스턴스 P를 코딩하는 어떤 쥐인 내에서 이 크리가 작동하게끔 해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와 크리 마우스를 쓰게 되면 적당한 농도에서는 도졸 루트 강글리온과 그 엔트릭 너버 시스템에서만 이런 디프테리아 톡신 리셉터가 발현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감염을 일으키고 싶은 날에 디프테리아 톡신에다가 이런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톡신의 액티브한 어떤 도메인을 퓨전시킨 퓨전 프로테인을 주입하게 되면 그 프로테인은 우리가 그 택1 뉴런이 있는 곳에서만 업테이크가 돼서 걔들만 인톡시케이션 시켜줄 수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 네. 테크닉을 이렇게 여러 개를 겹쳤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결론적으로 효과만 생각을 하면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증명을 하고 싶었고, 그거를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서브스턴스 P를 릴리즈하는 뉴런들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거죠. 특히 이제 장에 있는 신경세포. 장에 있는. 예. 그러니까 톡신이 진짜로 들어가면 사실은 아까 그 뉴런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퍼지기 때문에 네네네. 통제가 안 되는데, 마치 그 센소리 뉴런들, 아까 서브스턴스 P를 릴리즈하는 이 장내 프로젝션하는 그 뉴런들에서만 네네. 톡신이 작용한 것 같은 상황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네. 쓴 겁니다. 이 도졸룻 갱글리온에 있는 셀들이라는 게 아까 그 말씀드린 센소리 네, 센소리 셀들이고, 이제 네. 엔터링 너브 시스템의 센소리 셀도 그런 네네. 것들이고, 여기서만 여기에서만 마치 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같은 톡신이 들어가서 작용을 했다, 이런 상황을 네. 모사를 했어요. 네. 실제로 주입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했더니 그럼 어떤 결과가 나죠? 그렇게 해서? 네. 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톡신의 이런 GTD 액티비티에 있는 도메인만으로 이런 여기 델타 틱니스가 이 푸패드 어세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다리에 있는 발의 피부가 거기다가 이 톡신을 찔러주게 되면 걔가 얼마큼 빨리 부푸는가, 많이 부푸는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에서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DTD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의 DTD 도메인과
약독화된 독성이 없는 디프테리아 톡신을 퓨전한 프로테인을 주입했을 때 이런 급속도로 빠르게 이데마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가 꼭 그 내장기관에서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 발바닥에 있는 조직들에서도 네네네.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거기도 이제 소마토 센서리 유전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도 센서 유형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주입했을 때 붓는지를 봤더니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더라.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서브스턴스 P를 이제 억제하는 약을 썼을 때는 네. 부종이 훨씬 더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죠. 앞서 이제 우리가 관찰했던 네네. 그 논리 그대로 네. 실제로 substance P pathway를 블락하면 이 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 GTD 도메인에서 그것도 뮤테이션을 주게해서 효과가 없게 만들게 되면 네. 더 이상 그런 부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TCDB라는 이 톡신에서 이 GTD 도메인이 이런 뉴로 인플레메이션에 의한 이데마를 이제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내용이 훨씬 많죠. 네네, 맞습니다. 길어서 이거를 정확한 메커니즘을 전달드리려고 하면은 좀 더 길게 자세히 설명하셔야 되는데 또 짧은 시간에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핵심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소에 우리가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을 많이 공부했던 것에 반해서 이렇게 이제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기장들 이게 새롭게 발견된 이제 CDI,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인펙션 됐을 때 어떻게 이제 특정 뉴런 타입들이 톡신의 영향을 받아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 사실 딱 전공 분야는 아니실 텐데도 공부하시는데 힘들었을 것 같고 네, 이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